해외의 한 유튜브 채널에는 우리가 2019년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은 4019년에 살고 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미친 듯이 발전되어 마치 2000년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4019년에 살고 있는 증거 7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인터넷 보급입니다. 현 시대의 와이파이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이죠.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와이파이를 통해 시청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의 천국을 맛보고 싶다면 즉시 한국으로 향하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와이파이 속도를 자랑하고 보급률 또한 95.9%를 기록하며 전세계 최고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발표한 2019년 해외 품질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354.07mbps로서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느린 홍콩의 11.70mbps보다는 30배, 가장 빠른 수준인 영국의 50.38mbps보다 7배 빠른 속도를 보여주며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LTE 서비스 다운로드 속도 또한 주요 선진국보다 1.9배에서 최대 4.4배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는데요. 한국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어느 곳을 가든 끊김없고 빠른 와이파이 속도를 보여주어 쾌적함을 넘는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탈현금화입니다.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업소가 많아 항상 여분의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는 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어디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이것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201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대한민국은 14%라는 낮은 현금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택시를 타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어느 곳에 여행을 가든지 가벼운 지갑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며 감탄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근거는 뷰티 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완두콩과 달팽이 등에서도 성분을 추출하여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헤어 살롱과 네일아트의 서비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남성은 세계에서 가장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말하는데요. 한국만큼 남성 뷰티 시장이 큰 국가가 없다고 말하죠. 이 정도로 유명한 한국의 뷰티는 이미 K-뷰티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류의 일부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으로 인해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식고 일본의 화장품이 주류가 되었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자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5.2%를 기록하며 25.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한 일본의 자리를 재타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유튜브의 뷰티 채널도 한국에서 트렌드를 이끌어갈 만큼 미래의 뷰티 산업은 한국이 지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근거는 로봇 기술입니다. 미래는 로봇이 모든 곳에 쓰일 것이라는 사실이 당연시 여겨지는 현 시대에 한국은 이미 모든 곳에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한국이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쉽게 증명된다고 하죠. 외국인들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LG전자의 안내로봇과 청소로봇을 보며 미래 사회를 경험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근거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을 빼먹을 수는 없죠. 미래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국에서는 AI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2014년만 해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발표한 ICT 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국의 75%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NHN의 바둑 인공지능인 한돌이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2승 1패의 기록을 보여주며 승리하였죠. 또한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을 국방, 의료 분야 등에 확장하며 새로운 단계의 AI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입니다.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평균 43%인데 한국은 88%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연락을 할 때, 각종 영상을 시청할 때,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상점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등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를 볼 때 세계 최고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삼성전자가 한국의 기업인 것도 납득이 간다고 하네요. 마지막 일곱 번째 근거는 유전공학입니다. 한국의 유전공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로 대표되는 재생의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8개의 줄기세포 치료제 중 무려 4개가 한국의 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이죠. 시장 조사업체 BIS 리서치에 따르면 앞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연간 41.2%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4조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는데요. 전통적으로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시장을 한국에서 이미 절반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후진국, 기술대국 착각하지마. 일본의 유명 경제 전문가가 일본은 이제 후진국이라고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숫자만 보면 일본은 이미 참담한 수준이어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인데, 기술 대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지금처럼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다면 원래 가난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인공은 부자의 교과서 등을 펴내며 국내에도 잘 알려진 경제 전문가 가야 게이츠다. 그는 지난 27일 발매된 뉴스위크 최신호에 실린 칼럼에서 일본의 경제 상황을 냉혹하게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급속히 빈곤해졌다며 각종 경제 지표를 제시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중 최하위이며 세계 경쟁력 순위는 31호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18위에 불과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38개국 중 27위다. OECD의 각종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국내 총생산 비율은 43개국 중 42위이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50개국 중 41위. 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은 37개국 중 32위, 실업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은 34개국 중 31위다. 가야 게이츠는 일본이 한때 세계 2위의 부유한 나라였다는 명제도 부정했다. 원래 잘 사는 나라였다가 경쟁력 저하와 인구 감소로 경제력이 떨어졌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가난한 나라였는데 반짝 경제 호황을 겪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가야 게이츠는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최하위라고 했는데 사실 이 순위는 5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의 버블이 낀 1980년대에 각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다소 좁혀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의 생산성은 낮았다면서 1인당 GDP가 세계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순간이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수출 대국이라는 표현도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고 했다. 2017년 세계 수출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3.8%에 그쳤다.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독일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수준이다. 가야 게이츠는 독일은 일본보다 GDP가 작은데도 수출 절대량이 일본의 2배 이상이라면서
독일은 지난 40년간 세계 시장에서 수출 점유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 반면 일본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일본은 옛날에 부자였는데 지금은 가난해졌다가 아니라 원래 가난했는데 80년대 풍요를 겪은 뒤 다시 가난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가야 게이츠는 일본 기업의 최대 장점이 발빠른 흉내와 저렴한 제품 생산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인에게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명하는 능력은 없지만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발목을 잡았다. 표절 상법으로 재미를 보다 버블기를 거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일본인들이 스스로의 기술력을 과신해 일본은 기술대국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가야 게이츠는 이런 기본 인식의 차이가 현상을 유지하려는 성향으로 굳어졌고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쇠퇴 산업에 집착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만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일본 경제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가야 게이츠의 칼럼을 퍼나르며 아베노믹스를 맹비난하고 있다. 20에서 30년 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에 치명상을 준 인물로 악명을 떨치고 있을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취하자.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아베 정권의 7년 동안 이렇게까지 국력이 쇠퇴했다. 악몽이다. 언론은 언제까지 아베에 가담할 것인가? 아베노믹스는 실패 정책의 집대성이다. 산업의 쇠퇴, 무역의 적자, 임금 감소, 가계 소비 감소, 지역 쇠퇴,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은 궁지, 일본은행 중앙은행 기능마비. 아르바이트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40세 정규직인데 월급 실수령액이 17만 6천엔이다. 빈부격차는 줄지 않는다. 노동자 시급을 비교해보자. 20년간 한국은 250%, 영국 87%, 미국 76%, 프랑스 66%, 독일 55% 늘었다. 일본은 유일하게 9% 하락했다. 현실은 이렇지만 TV에선 언제나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고 나오지. 경제만 후진국인가요? 증오국가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세계 10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이 23개 들었다. 지금은 도요타와 소프트뱅크만 있지. 이건 충격이다. 아베는 안 된다. Why you trippin'? Push came to shove. I don't really wanna talk about the things. All I say is why you trippin' for. She's just a friend, I don't pretend. Mannequins, I'm a real man. I got soul, no Pinocchio. Girl, I'm not deceiving. I told you, girl, I'm not lying. You're rich and love like designers. I need a moment, freedom of speech. Baby, hush and be quiet. There's one time, there's two times, there's three times, only three